이번에는 싱가포르에서 의료 서비스 이용하기입니다. 싱가포르의 의료 시스템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공의료 시스템, 두 번째는 사립의료 시스템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외국인들은 주로 사립의료 시스템을 갑니다. 공공의료 시스템은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비용이 다소 높기 때문에 주로 싱가포리안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공공의료 시스템은 주로 폴리클리닉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공공의료 시스템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립의료 시스템이 있는데요. 사립의료 시스템은 대기 시간이 짧고 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비용은 공공의료보다 비싸지만 빠르고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외국인들은 주로 사립병원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외국인들 기준으로 싱가포르에서 공공병원은 약 80불에서 150불, 하나로 약 8만원에서 15만원, 그다음에 사립병원은 약 100불 이상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료 서비스 이용 절차의 간략한 소개를 해드리자면 1차 진료와 전문의 진료, 그다음에 응급 상황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1차 진료는 증상이 가벼울 경우 폴리클리닉이나 사설 클리닉을 방문하여 그냥 병원 가듯이 이렇게 진찰을 받고 비용을 내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전문의 진료는 조금 더 심각할 경우에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문의가 필요할 경우 이제 폴리클리닉이나 일반 병원에서 추천서를 드리는데요. 그러면 그 추천서를 받고 공공병원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응급 상황이 생긴다면 가까운 병원의 응급실로 바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응급실은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은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본 결과로도 외국인들은 모든 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가입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추가로 의료 서비스에 팁을 드리자면 의료 서비스에서 예약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병원이나 전문의를 방문하려면 일단 예약을 하고 대기 시간이 길 수 있으니 미리 계획을 하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는데요. 여기는 진료나 치료받기 전에 예상 비용을 미리 문의하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지인 중에 한 분이 싱가포르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한번 받았다고 해요. 근데 그때 한 번 촬영을 하는데 150불, 하나로 약 15만 원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받으면 한 3만 원에 받았던 것 같다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15만 원을 냈다고 합니다. 또한 24시간 클리닉이 있다고 하는데요. 응급이 아닌 경우에도 24시간 운영하는 사설 클리닉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의료 앱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예약을 하고 그다음 온라인 포털을 통해 상담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의 의료 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의료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통해 필요할 때 적절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6번째는 싱가포르의 다양한 축제들입니다. 싱가포르는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공존하는 나라로 연중 내내 다채로운 축제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요 축제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디파발리입니다. 디파발리란 힌두교의 빛의 축제로 선이 악을 이기고 어둠이 물러난 것을 기념하는 축제입니다. 보통 힌두교를 믿는 직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이날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다들 휴무를 쓰고 그다음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여행을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휴무를 즐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는 주로 리틀 인디아라는 지역에서 축제를 열고 있고요. 힌두교인들이 집을 청소하고 등불과 램프로 집안을 장식하며 새 옷을 입고 축하를 한다고 합니다. 또 전통적인 음식과 과자를 나누고 사원을 방문해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힌두 달력에 따라 매년 10월 또는 11월에 열린다고 하는데요. 이번 연도에는 10월 31일, 할로윈 데이 때
힌두교 축제를 열었었습니다. 이날에 제가 리틀 인디아를 한번 갔었는데요. 정말 모든 거리가 불빛으로 반짝반짝하고 다들 장식을 해놔가지고 이제 축제를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제가 설명해드릴 축제는 춘절인데요.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차이니스 뉴 이어라고 불리는 춘절은 중국계 싱가포리안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절입니다. 음력 1월 1일부터 약 15일간 축하를 한다고 합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축제를 하고 또 식사를 하고 또 홍바오라는 빨간 봉투를 주고받으면서 행운을 기원한다고 하는데요. 보통 사자춤이나 그다음에 폭죽놀이 이런 것들을 축제 때 주로 한다고 합니다. 축제 날에 이제 마리나 베이 샌즈를 가게 되면 불꽃 축제나 또 퍼레이드 같은 거를 많이 한다고 하니까 꼭 알아보고 많이 즐기시길 바랍니다. 보통 차이나타운에서 즐기기도 하고요. 리버 홍바오라고 마리나 베이 샌즈에서 열리는 불꽃 축제와 그런 것들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싱가포르 국경일인데요. 내셔널 데이라고 하는 싱가포르의 축제는 싱가포르 독립을 축하하는 국경일입니다. 매년 8월 9일 날 하고 있고요. 어떻게 축하를 하는지 알아볼까요? 국경일 날은 퍼레이드를 연다고 합니다. 마리나 베이 샌즈에서 열리는 퍼레이드가 하이라이트라고 합니다. 또한 불꽃 축제가 이루어지는데요. 저녁에 화려한 불꽃을 보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때도 마리나 베이로 몰린다고 합니다. 팁으로는 퍼레이드가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되기 때문에 불꽃놀이를 즐기려면 이제 마리나 베이 샌즈에 가는 것도 좋지만 온라인으로 TV로 시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내셔널 데이 때 이제 일을 했기 때문에 유튜브로 조그맣게 불꽃 축제를 보긴 했어요. 근데 화질이 약간 한국보다는 조금 덜 좋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가서 확인하는 것이 더 축제 분위기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타이푸쌈이라는 축제입니다. 이것도 힌두교의 축제인데요. 신에게 감사하거나 소원을 빌기 위해 행해지는 독특한 축제라고 합니다. 힌두교의 음력에 따라 매월 1월 또는 2월에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진행되냐면 카바디라는 신도들이 몸에 고리를 꽂고 무거운 구조물들을 들고 행진을 하며 환신을 의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할리라야 푸아사라는 축제가 있습니다. 할리라야 푸아사는 이슬람교의 라마단이 끝난 것을 기념하는 축제입니다. 매년 라마단이 끝난 후에 이슬람역에 따라 날짜가 정해진다고 합니다. 어떻게 축하를 하냐?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여 맛있는 전통 음식을 나누고 새 옷을 입으며 서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어디서 즐길 수 있냐 하면은 겔랑세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쪽에 가시면 이제 지역의 중심지입니다. 축제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화려한 조명과 야시장에서 전통 음식과 공예품들을 사거나 또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그레이트 싱가포르 세일이라는 축제가 있는데요. 공식적인 전통 축제는 아니지만 싱가포르의 쇼핑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행사입니다. 언제 이루어지냐면 매년 6월부터 8월까지 약 2달간 진행이 됩니다. 어디에서 진행이 되냐면요. 오차드 로드랑 그다음에 마리나 베이 샌즈 그리고 부기스 같은 주요 쇼핑 구역에 가시면 되고요. 매장에서 최대 70%까지 할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여행객들에게도 저렴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그레이트 싱가포르 세일을 즐긴다고 합니다. 싱가포르는 정말 다양한 종교가 있는 만큼 다양한 전통 축제가 가득한데요. 이런 축제들을 잘 알고 그다음에 잘 즐길 수 있다면 싱가포르를 정말 잘 즐기고 있다는 뜻이겠죠?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축제 말고도 정말 많이 있으니까 싱가포르에 직접 오셔서 다양하게 매력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싱가포르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해보았는데요. 저는 어릴 적부터 싱가포르에 대한 로망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6살 때 엄마랑 같이 싱가포르에 놀러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싱가포르에 대한 너무 좋은 추억과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싱가포르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꼭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싱가포르 해외 취업이라는 K무브 연수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고 월자 플러스를 통해서 싱가포르 연수를 받고 그다음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K무브에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혼자서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고 또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적으로 취업을 하고 잘 지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오리엔테이션 영상이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